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지난 1년간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마인드도 많이 개선된 것 같아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를 제대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계십니다. 또 그분들이 2020년 삼성전자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투자에 대해서 올바른 철학과 원칙을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 또 투자를 오락으로 하시는 분들, 단기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삼성전자 투자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주로 하는 질문이 은행 적금보다 안전한가요? 손해보면 어떡하나요? 언제 사야 하나요? 다른 종목은 좋은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의 특징은 주식을 제대로 접하지 않은 초보적인 질문들이 좀 많았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질문의 양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주식 투자의 위험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투자가 해볼만 하다고 인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좋다는 것을 이제 거의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종목이 더 좋으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이제 거의 없습니다. 다른 종목하고 비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삼성전자를 사려고 몇 달 동안 고민했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투자의 목적은 삼성전자 주주가 되려고 투자하는 것인데, 이런 분들은 주주가 되려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수익을 보기 위해서 타이밍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다 주가가 좀 떨어지면 사려고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날 샌 거죠. 얼마 전 9만 원을 넘던 삼성전자 주가가 엊그제 8만 3천 원까지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만약에 주가가 떨어질 때 사야 한다면 샀어야죠. 그런데 결국 못 사셨을 겁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이었죠. 떨어지면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떨어지면 사지 못합니다. 두려워지거든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결국 못 사시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고민, 안 사도 고민하시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 투자를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런 질문도 주십니다. 장기 투자 해본 적은 없지만 여기저기서 장기 투자하면 성공한다더라. 그래서 장기 투자할 생각인데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장기 투자해본 경험이 없는데 갑자기 장기 투자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생각과 현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생각 같아선 별 필요 없는 돈이니까 그냥 묻어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묻어두실 생각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한 10년 정도는 묻어둘 겁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딱히 쓸 데가 없으니 그냥 묻어두겠다는 것이지. 사실 이게 언제까지 얼마나 묻어두겠다는 거 정확한 목표도 계획도 없으신 거죠.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장기 투자에 성공하실 수 없습니다. 장기 투자는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담배를 끊으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담배를 끊는 게 좋다는 걸 알지만 왜 못 끊을까요? 올해는 한번 끊어야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결국 실패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담배를 끊어야 될 목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50년간 매일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셨던데 담배를 끊으신 분이 계세요. 어떻게 끊으셨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회복된 이후에 바로 끊으셨습니다. 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다시는 못 피우게 되는 겁니다. 확실한 목표가 생긴 거죠. 회사에서도 거래처와 비즈니스 미팅을 하게 되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해진 시간에 약속 장소에 가야 되죠. 그런데 편하게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그냥 전화합니다. 다음에 보자고.
그리고 결국은 가다가 돌아오시는 거죠. 정말 목표가 명확하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 장기 투자 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애매모호하고 생각만 그냥 장기적으로 한번 해봐야지 라는 이런 편한 생각으로는 결코 장기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하려면 확실한 목표를 먼저 세우십시오.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것은 백전백패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최근에 주식을 좀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자녀나 가족이 말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들이 자꾸 말리는데 이거 자꾸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 자녀나 가족이 말리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자녀나 가족의 생각이 옳다는 거, 맞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그 사람들이 투자를 응원하지 않고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높은 산을 등반할 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굴곡을 거치면서 등반하지 않습니까? 등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함께 가는 동료들이 할 수 있어 이렇게 응원해줘야 용기를 얻어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이제라도 그냥 포기해.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었어.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는 쉽지 않은 게임입니다. 매일같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수익을 보기도 하지만 손실을 보기도 하죠. 장기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오르던 내리던 관계없이 꿋꿋이 버텨가야 하는데 가족들이 함께하거나 응원해줘도 될까 말까 한데 자녀나 가족들이 말리고 있다? 그들은 투자에서 만약에 실패하시게 되거나 조금만 떨어져도 길을 꺾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거 봐라. 내가 말했잖아.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말 안 들어. 말 안 듣더니 결국 사고 치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일정한 시점, 순간에 불과한 건데 그 시점에 이런 얘기 들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중도에 포기하시게 될 겁니다. 그들은 응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 투자를 오래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 삼성전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다가 중도에 포기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좀 특이한 사항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2021년 1월 11일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가장 고점인 9만 원을 찍었던 날입니다. 최고점을 찍었죠. 9만 6천 원까지 장중에 올라갔습니다. 이날 삼성전자 주식의 하루 거래량이 얼마인지 보셨어요, 혹시? 네, 최고점을 찍은 날, 절대 사서는 안 되는 날, 이날 삼성전자 주가의 거래량은 9천만 주가 넘었습니다. 하루 거래량입니다. 평상시에 하루에 3천만 주, 4천만 주 정도 거래되면 굉장히 많은 양이었고요. 1년 전만 해도요, 삼성전자 주식이 하루 거래량이 1천만 주에서 2천만 주 내외였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주가 하루 거래량이 9천만 주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하루에 변동폭이 1, 2% 내외였던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는 오르락내리락이 심해지면서 거의 하루에 5% 이상을 등락을 하는 그런 널뛰기 장세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삼성전자 주가에서는 거의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유행을 타는 소형 종목이나 소위 말하는 잡주들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이런 현상이 지금 삼성전자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날 거래량이 제일 많았다는 사실. 뭘 의미할까요? 아마도 삼성전자 주식으로 단타를 치시는 분들도 많이 늘은 것 같고요. 그동안 관망만 하다가 주가가 폭등하니까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불나방처럼 뛰어드신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별로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이렇게 단타나 유행에 휘둘리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 질수록 삼성전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사시려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주변 환경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똑같이 위험하고요. 삼성전자의 위험도
더 적어지거나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투자는 항상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외부 상황은 똑같은데 내 생각이 달라진 것일 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 내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늘어나면 조심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면 경기가 느슨해집니다. 바이러스가 사라진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간 느슨해지면 우리가 그 상황을 편하게 보게 돼 있고, 우리가 좀 약간 더 조여들게 되면 그 상황을 긴장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투자도 동일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하듯이 주식시장도 정확히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삼성전자 투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계속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진정한 목적은 투자 수익이 아닙니다.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주주가 되어서 배당을 받는 것, 이것이 삼성전자 투자의 기본 목적이라는 겁니다. 원금 보장에 연연하면서 은행을 떠나지 못하고 1% 이자를 받으면서 전전긍긍 하시지 말고,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어서 실적에 대한 배당을 정정당당하게 받으시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삼성전자 투자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투자의 목적이 확실해지면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은 장기 투자하는 주주에게 덤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1차 목적이라면 장기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주가 돼서 주식 수를 늘려가면서 배당을 받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하시게 되면 배당도 받으시고 장기 투자에 대한 수익도 덤으로 받으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거래량이 폭증하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 투자의 본질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